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취임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넉 달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지율 하락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NBS 결과 먼저 보여드립니다. 62%로 치고 올라갔던 게 9월 첫째 주였는데 9월 셋째 주 그리고 10월 첫째 주 지금 59, 57, 3%포인트, 2%포인트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첫째 주에 비하면 4주 만에 5%포인트 하락한 거죠. 부정평가도 4주 만에 28에서 34,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 여론조사, 리얼미터 보시죠. 리얼미터를 보시면 이건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여론조사는 쭉쭉쭉쭉 하락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9월 넷째 주, 앞서 보여드렸던 NBS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6에서 54.5, 53, 52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부정평가는 39.2에서 41.1, 43.6, 44.1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500 코스피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황은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친명계의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너무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판 목소리를 낸 거죠. 결국 이들의 행보가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김영진 의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우하향에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지도부와 그다음에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강렬한 그 지지층의 의견과 집중, 그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도 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법사위가 저는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법사위가 마치 대한민국 국회에 그 무슨 그 표본인 양 보이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말하는 비중을 들어보면 법사위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등장한 이후로 법사위가 얼마나 소모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육선 의원 하시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이 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에게는 육선식이나 라고 발언을 하시고 심히 유감이고요. 나경원 의원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괴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관행이니까 나를 빨리 선임해라. 이렇게 당당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자, 투표로 간사를 부결시킨 것. 이례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조희대 한덕수 이 확인도 되지 않은 4인 회동설로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앉히겠다라고 했던 게 결정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목적 개인이만 점심을 먹었다 이것이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견말을 따른 거야. 이재명 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조리도 해본 적하고 한도 없어. 목적 비밀이 많고 점심을 먹었다 이것이. 그 자리에서 주위 괴롭힌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이 사건 대법원에 올려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 내에서도 근거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하겠다. 그리고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증인들이 불출석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이런 부분들 급발진했다는 의견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중요한 이슈였는데 지도부 네. 상의 없이 결정을 했고, 네. 물론 이제 그게 4인 회동설의 진위를 따지겠다는 청문회는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내용이긴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금 사법부가 지난 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네.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스스로 독립권을 해치고 있지 않느냐. 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절차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의식에 대해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네. 그 목적 이 자체는 뭐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절차나 그 추진 과정에서 행태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불편함이 있으면 우려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특별한 오히려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 정당 지지율 마찬가지라고 하면 왜 그런지 당연히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의 저 발언은 지극히 타당하고 당내 당연히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제돼야 될 것은 지금의 사법개혁,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한 당내 이견이 큰 것은 아니고 네. 하나의 목표를 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당답게 일을 좀 안정적으로 풀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고 네. 그게 지지율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지적이 있고 당내에서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게 있어도 그게 법사위원회 아니면 정청래 대표의 어떤 강성 이 드라이브 이거에 제동을 걸고 당내의 어떤 다른 이견을 갖고 갈등을 확산되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 네. 지지율이 교착이 되면 당연히 원인 분석을 하고 일부 수정하고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추석 이후에 네. 추석 민심을 잘 살펴서 당 운영 또 법사위 운영 관련해서는 당내 충분한 숙고와 방향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